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북한 예술단이 다음 달 8일 강릉아트센터,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합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일정을 앞당겨 내일 우리 팀과 합류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강릉아트센터와 서울국립극장이 북한 예술단 공연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8일 강릉에서, 사흘 뒤인 11일 서울에서 각각 공연을 펼치겠다는 통지문을 어젯밤 우리 측에 보내왔습니다. 현송월 단장은 사전 점검 당시 서울국립극장과 강릉아트센터에 장시간 머물며 조명과 무대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예술단 이동은 강릉 공연 이틀 전인 6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왔다가 서울 공연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정부는 북측의 이런 통지 내용이 사전 점검단 방문 때 협의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선발대와 함께 내일 경의선 육로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북측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2명, 지원 인력 2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1일에 파견할 예정이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곧바로 진천 훈련장으로 합류해 우리 선수와 손발을 맞추게 됩니다.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선발대는 2박 3일 일정으로 숙박 장소와 경기장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준호입니다.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차 방북한 우리 측 선발대는 방북 이틀째인 오늘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비행장 시설을 집중적으로 둘러봅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인 선발대 12명은 오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이 예정된 마식령 스키장과 선수들의 숙박시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어 공동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이 항공편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의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합니다. 남북선수단 공동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평창올림픽에 쓰일 한반도기에서 독도 표기가 제외됩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IOC 관리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때부터 이어져 온 전례에 따라 이번 올림픽에서도 독도가 없는 한반도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대현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은 한반도기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일본과의 갈등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2007년 청춘 동계아시안게임 당시에는 남북 합의로 독도를 명시한 전례가 있어 일본을 지나치게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아베 총리가 올림픽 개회식 참석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북 대응에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NHK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초청을 중시하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어제 오늘 오전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 광장을 찍은 위성 사진에서 열병식 준비로 보이는 대규모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광장 한쪽에 차량 수백여 대가 주차돼 있고 곳곳에 병력으로 보이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정규군 창설 70주년인 오는 2월 8일을 기해 미림 비행장에서 군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우리 정부에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형량도 늘었는데요.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선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무실 내 지원 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던 조 전 수석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반년 만에 재수감된 겁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였던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성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OBS 뉴스 윤산입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갑작스런 출석 요구로 인한 준비 부족과 가택 수색에 의한 충격과 건강 문제 등으로 오늘 출석이 어려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게 해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초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직접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소환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수사팀은 오전 10시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로 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한 다스 협력업체 IM의 최대 주주입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에게 다스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IM에 유입된 배경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에 대해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 등에 대한 고율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명령에 공식 서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이 LG와 삼성이 바로 여기 미국에 주요 세탁기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가상 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신규 투자는 허용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앞서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화폐 거래 위법 행위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입출금 계정, 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1,000만 원 이상, 7일간 2천만 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역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된 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주주나 직원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을 가상통화 거래 취급업소 계좌에 입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자금 세탁 위험성이 높은 거래소 거래는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도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가 같아야 입출금이 허용되고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다만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 투자는 허용됩니다. 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만큼 엄격한 실명 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 거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세를 타고 지난해 주요 은행의 전세 대출 규모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은 총 45조 6,9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6,391억 원 늘었습니다. 2016년도 전세 자금 대출 연간 증가액 10조 3,899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런 가파른 전세대출 증가세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을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노동자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습니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23.5%로 미국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경기도 용인 포고급 일대 주민들은 인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심한 악취로 인한 고통을 40년 가까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용인시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이홍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 포고급 일대 축산농가는 모두 60여 곳. 돼지 5만여 마리를 키우는데 축산 폐기물만 하루 수백 톤에 달합니다. 축사에서 풍기는 심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38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 코 막고 차문 막고 집에서 창문 닫고 인치적이 않아요. 오면 하루를 안 자고 갈라래 다. 민원이 빗발치자 용인시는 2년 전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제를 살포하고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 농도가 절반 넘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웃도는 상황. 악취가 근절되지 않자 급기야 용인시가 악취 관리지역 지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것 전북 완주군과 제주도에 이어 3번째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축산농가는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 시설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시설 개선 명령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축사 악취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악취 근절 대책을 축산농가들은 자신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90%가 세입자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 지금 대지를 못하게 되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인데 적절한 영업 보상비도 없이. 용인시는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 안에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용렬입니다. 철거 현장 크레인이 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진 서울 강서구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크레인 기사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크레인 기사 41살 강모 씨와 철거업체 현장 소장, 시공사 현장 총괄소장 등 모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2016년 76.4%에서 지난해 78.2%로 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시내도로 14개 노선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운영 중이며 19곳에 무인 단속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세와 비교해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발 한파로 인해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기온 영하 16도로 올겨울 최저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꼭 따뜻하게 여러 겹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특히 금요일인 모레는 무려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여서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0도, 인천은 영하 11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진 경기 북부 지역은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도 종일 영하 9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다음 주 중반이 되어서야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